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세계 집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 클래스 101 강의 서적은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세계 집값 모두 올랐다. 터키 30% 폭등 1위, 한국은 8.6% 21위. 자, 기사를 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좀 감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한국 8.6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8.6이 아무리 평균을 냈다고 하지만 8.6이면은 이런 거예요. 강남에 있던 15억짜리 아파트가 16억 5천이 된 거고 강북에 있던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5천이 된 거거든요. 맞잖아요. 8.6%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실감이 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5억짜리 아파트가 5억 5천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5억짜리 아파트 지금 15억 다 됐습니다. 맞잖아요. 물론 제가 통계를 냈던 시간이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OECD에 넘어가는 자료를 제가 알기론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입장에선 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터키가 30% 폭등하는 동안에 한국은 8.6%로 21이니까 많이 안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터키가 30%인데 한국은 8.6%니까 3분의 1밖에 안 올랐구나.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런 걸 체감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한테 분노하는 분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체감하기에도 부동산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데이터만 올랐으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사실. 부동산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실물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고통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니까 이게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8.6%가 과연 말이 될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왜 굳이 꺼내드렸냐면은 세계의 집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의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집값이 지금 우리한테 문제인가요? 2022년도부터는 갱신권이 한 번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의 공급이 줄어들고 경기도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천은 좀 늘어나요. 그리고 서울은 2024년도 하반기에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월세를, 누군가는 전세를, 누군가는 매매를 선택할 텐데 언제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세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부동산 시장은 그 국가만의 어떤 역사와 구성 요소와 변질점이 달라요. 특이성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미국은 주택을 좋아하고 연금 제도도 다르고 금융 제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세금 체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그럼 왜 꺼내 들었냐 쓸데없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KB랑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갈렸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세계 집값 모두 올랐는데 터키는 30% 폭등해서 1인데 한국은 8.6%니까 21이다? 여러분 이거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8.6%가 올랐다고요? 8.6%만 오른 아파트가 어딥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통계의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통계는 내는 곳마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다 쓰러져가는 그냥 초가치까지 넣은 건지, 빌라 반지하까지 넣은 건지, 아파트 중에서 하락한 거래가 있는 것만 집어넣은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에는 통계를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렵고 각자 도생적이고 잔인한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 다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실질 가격 상승률을 보면 순위는 크게 달라졌다. 스웨덴이 15%, 터키는 10%, 호주, 덴마크, 미국, 에스토니아, 체코, 라트비아, 캐나다 쭉쭉 나오죠. 한국은 5.6%로 26위에 랭크되며 명목 가격 상승률보다 순위가 5계단 내려갔다. 5.6% 느껴지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일본 집값 또는 동경의 주요 비싼 맨션은 오른 거 맞아요.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집값이 폭등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보세요.
일본은 명목 가격 상승률보다 실질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6.4%가 올랐는데 한국은 5.6%다. 자, 일본보다 한국이 덜 올랐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통계를 직접 만들 수가 없죠. 수집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죠. 일개 유튜브인 거 맞죠? 내세울 수 있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운이 좋아서 맞춰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솔되게 살아왔다는 거, 뭐 이것도 솔직히 제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 있고 감이 있는 인간이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제 얘기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보다 한국의 아파트 값이 안 올랐을까요? 일본에 있는 한국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은 여러분 한국보다 월세도 비싸고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잘 체계화돼 있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경제 순위도 쭈르륵 밀리고 있어요. 일본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한국은 지금 잘 유지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집값이 폭등해서 난리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일본은 빈집, 유령도시,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앞으로 쇠락하고 있는 국가란 딱 그 타이틀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덜 올랐대요. 이건 또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러면 전 거의 확신하는 게 아마 여기 자료를 넘긴 기관은 KB가 아닐 거예요. KB가 솔직히 OECD 통계에 자료를 넘기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공공기관 중에 넘겼을 텐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통계를 내는 통계 이 소유권을 가지고 넘길 수 있는 기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기관이에요. 감정원 때부터. 그러면 한국 부동산원 자료가 넘어갔을 텐데 여러분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받아들이신다고요?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악플을 다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왜요? 겨우 8.6% 오른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여러분 전혀 화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한국은 5.6%가 올랐습니다. 저한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은 겁니다. 맞죠? 부동산 때문에 분노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강북의 아파트는 5억 하던 게 12억이 기본이고 15억이 넘어가는 곳도 있고요. 강남의 아파트는 15억 하던 게 30억을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죠. 경기도에 1억 하던 아파트가 2억 5천을 넘기고 있고요. 수많은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도 2배, 많게는 3배, 지방의 짜잘한 꼬마 아파트조차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5.6%요? 아니요. 100%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상승했어요. 물론 제 얘기는 지난 4년에서 5년을 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2020년도부터 통계를 낸 거니까 2020년도 6월부터 2021년도 6월 말까지 1년간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차라리 좀 덜 할 수는 있습니다.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통계기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제가 한국 부동산 자료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넌 왜 안 쓰냐 이놈아 난 그걸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 부동산원이 이 자료를 넘겼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공부를 한창 하던 시절 OECD 통계는 한국 부동산원이 넘긴다는 걸로 저는 읽었었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겠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안 쓰는지 아실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체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시장의 체감도가 제가 높을까요? 여러분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높겠죠. 왜냐면 저는 이걸로 먹고 살고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직원들까지 써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그 통계와 현장에서 느끼는 제 체감은 이제 아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KB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 안 좋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시장 안 좋은 건 맞는데 하락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낼 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모르겠고 뭘 집어넣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제 주제의 한국 부동산원 자료나 국가에서 쓰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은 없습니다. 반박할 근거도 없습니다. 뇌피셜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이랑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추후에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문제란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되겠죠? 뭔가 이슈화 삼거나
한번 검증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할 권리도 힘도 없기 때문이죠. 너무 이상해요. 또한 뭐예요? 임차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과거 통계니까. 임차 시장이 여태까지 한국이 엄청나게 안정화돼 있었죠. 왜 그렇죠? 전세와 전세자금 대출 시스템 덕분에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아주 저렴한 돈을 이렇게 소비하지 않는, 돈이 달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가 있었지만 옛날 얘기 되어가고 있죠. 앞으로 월세 팡팡 나갈 겁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돼 있었다는 거 모두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통계가 늦게 반영이 되겠지만 아무리 통계를 다르게 낸다 해도 점점 다가오고 있겠죠. 한국의 임대차 시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선진국의 뒤를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와 책을 통해서 올해는 월세나 전세보다는 매매를 택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보고 여러분 뭐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